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탈북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북한 엘리트들이 동요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송봉선 교수, 통일연구원의 현인의 객원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인 태영호 공사가 제3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북한 체제 선전을 담당하던 인물이어서 돌연 탈북을 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저도 그 해외 공간에서 근무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이 공간은 특히 초급 세포 당비서까지 겸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또 탈북을 한다는 것, 또 집안도 상당히 좋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말 그 엘리트 계층 중에 아주 그 핵심 계층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탈북했다는 건 북한이 지금 이제 그 엘리트가 상당히 이제 분열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북한이 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 김정은의 통치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해외에 있는 전 공관원들이 아마 이렇게 망명 또는 탈출을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활이 여러 가지로 참 곤란하죠. 대사봉급이라는 게 한 300불 정도 받는데 그 정도 받고 이 지금 차석 정도도 아마 그런 정도 받겠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대개 보면 집단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 공관원들이.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자꾸 당에 상납금을 갖다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이 이제 그 해외에 공관을 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그 얘기 들으면은 무역대표부 대표, 그다음에 책임 일꾼, 공관의 주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작년 올로 상당수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북한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예. 출신 성분이 상당히 좋은 핵심 엘리트층의 탈북이라 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북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 장래가 고민됐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차남이 상당히 수재라고 하고 명문대에 진학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녀의 장래가 고민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북한의 미래가 좀 암울해 보였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 북한 간부들이 가장 큰 고민이 자기 세대보다 자기 자녀 세대가 더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럭저럭 이전 다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때는 그래도 괜찮은 시절이었댔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장래가 없다. 네. 특히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녀 장래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탈북이 이유가 자녀도 고려했겠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 북한에서 고위급이 탈북할 적에는 자기 친척 가족이 다 북한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처벌이 다 가해지고 가까운 친척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결심을 못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심을 했을 적에는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북한 측으로부터 당국으로부터 어떻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본국에 소환되게 되면 자신이 생명이 위험하다던가 아니면 아들이 일탈을 했다던가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도 죽고 뛰어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탈북을 하거든요. 그래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데 아직은 밝혀진 것이 없어놔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하니까요. 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간부와 주민들에게 통일이 되면 차별 없는 기회를 줄 것이다. 새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유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 통일이 되면 총이 그 자기들을 겨눌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그동안 그 통치기국으로 살았으니까 이 자기들이 이런 대로 본다면 그 통일이 되면 우리가 무사치 못할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간부들이 탈북했을 때는 가서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는가 많이 궁금해하고 추적해 보죠. 네. 그래서 아 가서 괜찮게 사네. 뭐 가도 꽤 괜찮겠네 하면 나도 위험해진 순간에는 남쪽으로 뛰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그 태영호의 탈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북 제재 상황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고위급 탈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대북 제재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북 제재가 강화될수록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재 때문에 그 각국별로 그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해외 공간에서 그 본국 본국에서 거의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담배 밀수나 뭐 그다음에 마약 밀수나 그렇지 않으면 주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면세로 사가지고 또 마약 같은 건 밀수해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유엔 제재가 강화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디로 가서 뭘 하면은 이 운신의 폭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불법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중국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무역을 확대한다든지 네. 특히 이제 석유를 갖다가 증량을 한다든지 공급을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 서방 국가들은 굉장히 경계를 북한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갖다가 결국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부 언론은 무슨 구멍이 뚫렸다 제재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역대 유엔 제재 중에서 제일 강한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불법 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 일단 고위급 탈북에 김정은도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 검열단을 파견했다고 하고요. 또 책임자까지 고사총으로 처형을 했다라는 얘기도 암암리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탈북 행렬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지금 조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재정성에서 나가서 그 공관을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주재원을 검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썼나 하는 그런 것도 보고 보위부는 또 이제 IT 같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통신 그런 거 하는 게 없나 또 보안생대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열을 하는데 이런 검열을 하는 건 결국은 보면 북한 이제 해외 주재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맡긴단 말이에요. 책임을. 그러니까 탈북하는 거를 어디는 너희들 소관인데 너희들이 그걸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 감시하는 사람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감시기관이 그런 식으로 당하면은 이거는 북한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사회가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 보위부면 그게 이제 다 모든 걸 갖다가 북한을 통제를 하는데
이걸 갖다 너 책임져라 그러고 그걸 고사포로 쏴 죽인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이 지금 뭐 내부적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내부 단속과 공포 정치를 강화하면 오히려 민심 위반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그 태영공사의 한국행이 아마도 북한 엘리트층이나 뭐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알려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뭐 심정적으로 동요를 일으킬 텐데 탈북 러시 계속될 수 있을까요? 뭐 다 이제 떠들겠죠. 네. 그 어느 공간에서 누가 하나 그 탈북했다. 그러면 뭐 순간에 그저 소식이 쫙 퍼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더더구나 최근에는 그 외국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네. 예, 그 가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말한 거를 다시 되받아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다시 북한사에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다 퍼져 나갈 거고 그 겉으로야 다 이거 태영호 죽일 놈이다. 뭐 당과 수령이 배려를 그렇게 받고 어떻게 저렇게 변절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앉아서 다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아유 왜 갔겠냐. 뭐 다 이제 너가 시시하고 전망이 없으니 같이 마음속으로 동요를 하게 되죠. 네. 지난 4월에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을 했을 때 김정은이 보복 테러를 감행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 그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은 성격이 불 같아가지고 성을 대단히 내니까 그 뭐 김정은이 직접 보복 테러 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제 추론에 의하면 제 추측에 의하면 이걸 지금 지키지 못했으니까 밑에 간부들이 지금 다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원수님 우리 대신 1100배로 복수하겠습니다. 그래 테러저를 파견하겠습니다. 한번 오케이 하면 파견하는 거고 그 김정은이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건을 기획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의 분노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테러조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는데 탈북 고위급 인사의 신상이 지금 낱낱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4월에 집단 탈북했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신상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다 공개가 돼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막 그 탈북 그 헌양반들 그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은 네. 제부 가족들 그 뭐 가까운 뭐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 뭐 우리 남쪽에도 옛날에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연좌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북한은 이 연좌제가 그 이상이죠. 사람을 갖다 직접 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죽이고 이러는 형편이니까 이거 상당히 그 곤란하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지난번에 민변 같은 데서 그 13명 나온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직접 뭐 면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뭐 이 뭐 국정원 공작에 의해서 그 뭐 온 게 아니냐 뭐 이걸 뭐 밝히겠다고 뭐 그런데 그렇게 법조인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건 뭐 보안이라는 게 전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 터지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그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안을 유지해 주는 것. 특히 이제 그 관계 당국은 그 상당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막 우리 그 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뭐 검찰이나 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네. 일단 탈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태영호가 우리 측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될까요? 뭐 고위급 정보를 제공하게 될 거죠. 북한은 정보가 매우 통제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웬간한 중간 간부들도 정보가 진짜 빈약합니다. 근데 대신 이렇게 최고위급 간부들에는 그 뭐 카더라 통신, 하여간 저희끼리 직접 이렇게 주고받는 통신이기 때문에 그 적지 않은 정보가 제공될 거고 그것 때문에 북한 당국이 더 걱정하고 더 분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더욱더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그 태영호 공사를 뭐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들이 잘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국정원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보호를 해주는 건가요? 그 전에 뭐 고위층 오신 분은 황장혁, 김동콩 씨 이분들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그 알려지지는 않은 그 안가에다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은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경찰들한테 이제 이관해서 경찰에서 철저히 보호를 하죠. 그래서 네. 그분들이 참 여기 자유대안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물론 뭐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에서 무슨 공작적으로 파견해서 살해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네네. 손도끼가 발견이 되고 이런 형편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자유대안으로 넘어오신 이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면 그거 정말 우리나라 국채가 이상한 국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우리 언론들이 상당히 어렵더라도 그분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꼭 접촉을 해서 네.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는 조금 좀 참아주시고 그러는 게 그분들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물론 취재도 좋고 이거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는 좀 지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북한 원자력 연구원이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핵무기 원료로 쓸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젠가는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엄포도 놨는데요. 기관을 보니까 북한 원자력 연구원이거든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이제 원래는 대외적인 발표는 외무성이나 이제 국제부에서 당 국제부 이런 데서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통전부에서 또 조평통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지금 특별히 외무성이 아닌 이런 기관에서 이제 한다는 것은 역시 자기네들이 핵 관계가 상당히 발전돼 있다. 플루토늄이 이런 걸 갖다가 자기네들 농축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다 발표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자기네들 과신 동시에 국제적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자기네들은 굴하지 않겠다 하는 거. 자기네들 직접 담당 기관에서 네.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하다의 선전 효과를 더 노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과시하겠다는 예.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고위급 인사가 탈북을 했고 또 핵실험을 하겠다고 시사까지 했는데요. 남북 관계가 다시 한번 또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고위급 인사 탈북을 가지고 북한이 먼저 떠들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로서 그게 망신스러우고 전의 약점이니까 이거는 모른 척하고 함구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핵실험을 시사했는데 당국이 대응은 우리가 당장 방향을 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국제 제재가 지금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당면하게는 그러한 기조를 그냥 끌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 지금 대북 제재를 강경하게 지금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국제적 공조를 구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여론은 그만두고 이제 남북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당면하게는 방향을 지금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손봉성 교수, 통일연구원 현인의 객원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